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살림을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증액 감액권은 의회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잘 반영된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동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5년 예산 너무나 힘든 탄핵 정국에서 부자 감세 정국에서 예산 심의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을 하실까요? 기조실장님이 하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정리추경 때 시장님 공약사항도 요구를 했었고 재정혁신단 주요 사업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2024년 11월 정리추경 때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가 됐죠? 정리추경 때 한 1,200억 정도 감소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1,284억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감액됐어요?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4년 정리추경 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국고보 좀 감액됐나요? 자료 좀 줘보세요. 297억 원 감액됐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실무의 수장으로서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전년 대비 2025년 대비에 대한 명확한 예산의 수치는 행정의 책임성의 반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그리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한 번도 숫자를 제대로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네요. 의원님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인 정리추경 수치를-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사항도 다 요청하고 이러면서 숫자에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요. 정리추경 의원님, 때나 그런 본예산 심의 질문을 때 주시려면- 모든 실국에 예. 이 부분은 꼭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시장님께서 좀 경각심을 사전에 네. 의원님이 충분한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저희 집행부에 좀 주셨으면 저희가 좀 충분히 더 부시장님 준비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볼 거냐고 전화 한 통 안 하셨잖아요.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드립니까? 네, 예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놔두고 제 방이나 제 전화로 까지 뭘 질문할 거니까 오세요. 이런 것까지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수치를 여쭤보시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제가 다 준비를 국비라든가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죠. 예. 그리고 수치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도 대충 틀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정 실무의 수장으로서 우리 예산과 수치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업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원들이 미리 질문 뭘 물어볼 것인가 안 줘서 숫자를 파악 못한다. 이게 답이 됩니까? 의원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내년 추경 대비 금년에 얼마가 줄었냐 여쭤보니까 제가 그 수치를 파악하고 못해서 의원님 저를 질책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나요? 제가 미리 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한번 여쭤보셨나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뭐 제가 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의 세수 부진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답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님 9시 40분에 전화해서 긴급 현황 업무 처리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2025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이 현실,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계속 답하실랍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평균 얼마로 잡았죠? 내년도 한국은행 보니까 2.1% 정도 네.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조선일보나 세계일보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몇 프로죠? 1.9% 정도 1.9% 됩니다. 정도, 예. 네. 우리 이번에 2025년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 추경 때 그렇게 감액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세입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신가요? 저희 시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네. 세입 추계를 한 걸 결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랬죠. 이번에 세출 관련 구조조정 내지는 기금을 710억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살림살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발행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지방채를 추가로 좀 발행해서 네. 뭐 예를 들면은 고금리 지방채는 창하를 하고 또 내년도에 갚을 의무가 있는 지방채는 또 갚고 또 신규 사업 필요한 지방채는 발행하는 걸로 신규로 발행해서 한 신규로 발행은 전체 발행액은 뭐 5,100억 정도 발행합니다만은 추가 증가되는 건 한 1,700억 정도 뭐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빚인데 저는 긴축 재정 속에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 할까라고 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 총 몇 개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내년도 전체 네, 네, 신규 사업 네.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중요 사업, 신규 사업만? 그러면 예산만 뭐 추계된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 꼭지하고. 저희 자료를 잠깐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억 원 이상 사업은 한 151건, 네네. 그 1,682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35억 3,700만 원이고 시비가 746억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나눠 보면 국비 보조가 36개, 국가 직접 지원은 7개,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사업은 108건이 되겠습니다. 151건.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국비 보조나 국가 직접 사업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자체 사업 그 10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 실국 우선순위 뭐 또 여러 가지 사항 반영해서 이게 편성했습니다.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사항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그다음에 뭐 시급성, 그다음에 국비 이제 그런 것 중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가 사업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들 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사업이 예를 들면은 뭐 기능 경기대 개최라든가 G패스, 광주 우리 G패스 시민들한테 좀 그 교통비 감축해주는 G패스, 뭐 출생 가정 축하 상생 카드, 그다음에 자전거 뭐 보행로 개선 뭐 이런 것들 자체 사업 발굴해서 뭐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했냐고 네, 여쭤보시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도 병원 예산의 12 의무적 부담 미확보 사업이 77건 3,582억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비 매칭은 이제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확보된 거는 이제 재정 상황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본 예산에 25년 본 예산에 편성이 못한 그런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뭐 1회든 2회든 추경 통해서 매칭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을 짰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부동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규 주택 입주 물량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 있죠. 예, 예. 지금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신규 아파트 분양 완공 후 분양 또는 뭐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경제국장님 와서 답변을 하세요. 네, 네. 예, 도시공사국장 김주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분양률은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한 데이터는 미분양 숫자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미분양 숫자로 관리하는데 허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600세대 정도 지금 미분양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평균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양률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저조하지요. 20%대를 안 넘고 있죠.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바로는 18%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00% 분양이 된 데도 있고 네, 뭐 이게 60%. 평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분양 상황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업장. 우리 세입의 지금 취득세 부분의 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확한 추계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주의 지금 아파트 분양률이라든가 입주율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취득세로 추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추세를 쭉 봤을 때 네. 분양률은 올라가고 있다.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기준점이 문제인 거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문제는 그 낮은 분양률을 좀 높게 잡아서 그 세입 구조에 잡았다는 겁니다. 세입 구조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이게 빚이 덜 지는 상황인데 네. 과다 세입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한 예로서 지금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분양률이라든가 입주 네. 물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평균보다는 낮고 공급과 수요로 봐도 낮고 광주는 아파트가 지금 남아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 좀 특정 시기에 몰려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은 7,000에서 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매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예. 뭐 추가 질의 때 묻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부시장님, 이렇게 힘든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우선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142만 아까 뭐 통계는 안 됩니다만은 142만 시민들이 가장 뭐 분야별로 다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약자 지원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창업도 중요하고 미래 산업 발굴도 중요하고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분야별로 우선순위 또 예산의 투입 규모 이런 게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민생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가스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책임 행정이고 실감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에서도 뭐 재정혁신단을 꾸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하나로 뭐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 하는 이런 쾌거를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현장 방문해 보면은요, 정말 먹고 한 끼의 밥을 끓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가스입니다. 네. 도시가스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언제 제정이 됐나요? 2023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올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예, 실무국장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준 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 저 인공지능 산업실장입니다. 네. 제 기억에 한 6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매년 세워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가 이 사업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그 사업자한테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재정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시가 행정이 그대로 두기는 그래서 좀 시가 거들자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네.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근당에서 전액 무료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또 현장의 수요를 좀 들어봐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6개 마을 정도 잡아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러면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 차원에서 지금 6억만 잡으신 거예요? 전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공급 마을 세대수, 인구수 다 파악이 되셨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한 여기에서 14,000 가구 정도 6억 됩니다. 가지고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겠어요. 12, 9비 자가부담.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예산 지원이 되게 된다면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가구별로 보게 되면 재정 부담이 또 아니 그 사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만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는 좀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그러면 올해 편성을 했으면 연말 정도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일단 6억 이거 가지고 그 시범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범 네. 사업을. 그래서 첫 해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일단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가면서 네. 그 사업의 네. 확장 여부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성 미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마을 자연불악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단독주택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뭐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될 수 있도록 해양에너지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구하고도 잘 해서 시민들의 자가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금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제 내년에 첫 해 하다 보면 네.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몰랐던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수요들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기간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기본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건 제가 그까지는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날짜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대충 뭐 몇 월 달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답안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2025년도 본예산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요청한 게 있습니다. 힘든 살림살이인 것만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좀 진부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목록화해서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방금 답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 기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네. 뭐 다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아, 참 새롭게 뭐를 해보자고 하는 1년 시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신속하게 정리해서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의 어떤 저항은 있을지라도 좀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조실장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철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경 때도 좀 크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인구 정책관이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없고 메가시티라던가 광주 전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더라고요. 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 9개 실국들이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인구 정책을 하겠다라고 추경 때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로 실무 부서인 여가국에 맡기겠습니까? 뭐 제가 책임지고 해야죠, 당연히. 이제 인구정책관실이 기조실 부서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9개 실국 관련하고 그 인구 다 예산 저희가 모아보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어떤 걸 인구 정책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는 같이 판단은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1조 5천억 내년도 예산을 인구 관련 예산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전 실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9개입니다만은 그 관리를 그 사업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9개 실국의 그 많은 예산으로 과연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세워져야 저는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실국장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정례 회의하겠다라고 추경 때 약속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서로 소통하겠습니다. 네네. 네. 문체실 이 부분은 실장님은 나중에 답을 해주시고요. 이상갑 문화체육부시장님께서 답을 먼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광주 예산은. 현재 국립현대박물관 유치는 네.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국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정부안에는 없고 네, 정부 이제 상임위로 문체위에서는 네, 3개 시도에 그 현대미술관 분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5억을 반영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10억 3개 시도로 해서 네,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도당 3억? 네. 네, 3억 3천 정도 그 시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요. 네.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로비를 하면 10억이 다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3억 3천이 올 수도 있고 이러겠네요. 네, 거기까지는 지금 뭐 답변 드리기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실에서는 지금 현대미술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국비로만 의존하고 광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자구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그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합니다. 건립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사실은 저도 오늘 소식을 받았거든요. 네. 문체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미술관 및 네. 박물관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지역 분관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부장님 말한 10억 그 부분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체부에서 기본 계획이 담긴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두고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어떤 부분들도 저희도 노력 많이 해서 네.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8대 때 신앙파크 호텔 부지 공유화했던 부분에 책임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현대미술관 광주관입니다. 분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지금 상임위 내용이라든가 문체부에서 질의응답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강주다운 걸 내놔라.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으니 광주관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안도걸 의원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형태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액수는 다 못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주다움을 담을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이지만 그 내재된 모든 것들 속에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문체실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나요? 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없고요. 네.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예산에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업실이요. 네, 인공지능 사업시장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 관련한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전액 삭감됐죠? 예, 9억 삭감됐습니다. 네. 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요즘 사업들은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 관련된 어떤 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화라든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좀 기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준비 정도에서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거네요. 준비 상황이라든가 얼마나 이걸 계획성 있게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건가요? 서로의 어떤 인식과 기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우리 지역 먹거리 산업 이 발굴 기획이라는 게 결국은 성과로 보게 되면 매년 일정하고 점중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지역과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네. 어떤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조금은 서로가 공유하는 데는 서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많은 어떤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꽤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있으면 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좁혀가는 방법이 뭐가 네.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TP랑 같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창업국
관련해서 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한 번 더 질의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수인재 네. 사업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예산 삭감됐잖아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집행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액 자료를 냈었거든요. 네. 좀 집행이 부진하다 그러셔가지고 좀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 경력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2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유학생 창업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눠서 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집행이 낮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추가로.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요, 추가로 나중에 이제 상임위 네.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냐고요. 아예 좀 부족했던 거는 네, 인정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네. 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네. 3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실랍니까? 추가 질의할까요? 말하다 보면 1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활력 추진본부. 신활력 추진본부장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신활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저희들이 이게 성과들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게 축적이 돼야지 이제 점점 이렇게 성과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기단을 하나씩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대에 들어와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신활력 추진본부였고요. 저희 의회 또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서 정말 신활력적으로 잘할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세월이 지금 2년 반입니다. 결과가 뭐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제 와이벨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이제 관련해서 네. 지금 시설계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그 난립되어 있던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저희 통합도 하고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신 자료 175 설명 자료 7쪽이고요. 예, 보셨어요?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예. 북구 독림동에 이거 하네요. 예. 네, 예산도 많고. 이게 예. 뭡니까? 총 사업비 25억이고 국비 12도 158억이죠? 예.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와이벨트가 크게 이제 두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맑을 물 쪽으로 해서 네. 지금 이제 탄핵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그때 이제 대화할 때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관심이 가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맑은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와 이제 별개로 이제 수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이제 본도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익사이팅 벨트입니다. 네. 현재 그 익사이팅 벨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그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을 만드는 사업이고, 한 개는 이제 수영 그 물놀이 시설하고 그 시어풍장 그리고 잔디반항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 이전에 이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시 설계가 되면 하반기 때 공사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어느 정도 어떤 시점 정도 가능할까요? 지금 내년 한 11월에서 한 12월 정도는 될 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 한 번 더 세밀하게 예, 개수 조정 때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진척사항을 봐서 그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그리고 의원님, 네. 그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시간이요.
3분 54초가 지나버렸어요. 제가 예. 1분을 구했는데 2분을 답하셔가지고 예. 제가 1분을 다 못 썼어요. 예. 예. 요- 꼭 요거- 하시고 싶은 예, 얘기가 30분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드려야 돼요.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특화 관광 상품이라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는 한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사업입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상당히 이제 그 소프트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 마케팅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한번 계수 조정할 때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안 하셨나요? 좀 저희들이 일단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그 와이벨트 이쪽도 막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좀 오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박미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5분씩밖에 못 드린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항교통국, 통합공항교통국 나오십시오. 네,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럴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아이들이 만족하는 광주 그리고 내가 태어나 살았던 광주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복지의 시작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71억이 삭감됐어요. 추경 예. 없는 거죠? 네? 추경 없는 거죠? 추경이요? 네, 삭감이 171억이 됐는데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후에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올라오나요? 지금 882억도 네, 지금 전부 반영된 게 아니고 6개월치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네. 25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422억이 재정 지원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계라든가 이런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보자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1,422억이 1년에 들어가고 그중에 882억이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걸 그대로 수행하셨나요? 운영 조례요? 네. 예. 표준원가에 상정해서 네. 매년 상정 용역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지금 정산을 저희들이 이제 네. 20년, 22년도 늦어져 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부분도 해서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시내버스 공영제에 문제가 있으면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런 체크하고 있고요.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원가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재정 지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그 전환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업체에 예. 굉장히 강하게 이번 조례도 개정하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한 몇 초만 시간 주신다면 중공인제 간단히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공인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2,400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1,760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6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가 한 117억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234억이 이제 정비비라든가 보험료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91% 정도가 그 고정비적 성격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234억까지 이렇게 하는데 234억마저도 굉장히 좀 고정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공영제라고 하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 형태로 중공영제를 네.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민영제도 해보고 중공영제도 해봤는데 아 이게 돈 먹는 함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영제로 가기 위한 광주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환적인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공영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8년째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언제까지 똑같은 답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간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좀 그렇게라도 해서 2025년 이후부터는 시내버스 중공영제에 관한 똑같은 시정질의 5분 발언, 행정감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비단 네. 해당 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저출생 문제도 그렇지만 시내버스 중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큰 뭐 정책적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제, 중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영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8,500억에서 1조가 새로 이제 매입하는데 면허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영제로 간다고 해서 이 재정 지원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들을 참조해서 네. 그러면 뭐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호선 네. 1단계 개통에 맞춰서 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노선 개편을 26년에 말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중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오랜 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업 같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적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민간정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꾸려서 정례화시켜서 집단적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네, 중공영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중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인권국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네. 5.18 관련 8차 보상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8차 보상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해서 지금 매주 금요일 날 관련성 심사가 네. 약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 그 전에 사전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서 몇 차례 네네. 저랑 미팅은 있었습니다만 민원 이제 접수하신 분들 중에 네. 이제 순차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예를 들자면 해직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80, 90 이렇게 되세요. 이분들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명예를 좀 되찾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네, 싶습니다. 배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네네. 네. 뭐 접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좀 고연령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죠. 네. 국비는 내려와 있죠. 예. 얼마가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국비 예산은 바로바로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네, 네.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네네.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군요. 네네. 아무튼 5.18 관련자 제8차 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당사자 내지는 시간적인 의무와 장소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고려 대상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탁드리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이 하실까요? 기조실장님. 우리 전체 시에 행사들이 많이 있죠. 네네. 네, 아까 우리 재정 건전화 그 방안에도 보니까 일정한 행사 중에서도 중단을 하거나 삭감했던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됩니까?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고치는 것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실무자가 와서 보고하는 것과 부시장님의 답이 좀 달라서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2025년 행사 예산, 행사 목록화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행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네네. 어떤 건 안 하는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제가 행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제가 개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한 번도 개최해보지 않는 행사심의위원회를 제가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상의할 때 필히 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게 있을 거고 또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산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담당관 송정아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심의는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같이 보조금 사업과 보조금위원회가 두 개의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투자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예, 그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네,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행사도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금액에 따라서 네, 3억 이상 알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처음 듣는 것이어서 하긴 했습니다. 예, 경비 3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